밤이 외로웠던 64세, 다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능할까요? 30년을 함께한 남편과의 이혼 그리고 홀로 남겨진 삶. 이제는 사랑도 설렘도 내겐 없는 일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운명은 잔인하게도 나를 다시 흔들어 놓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지혜 발굴 채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64세 이미연님의 사연인데요. 33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갈등 끝에 결국 황혼 이혼을 선택하고 인생의 새로운 사랑을 찾으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60대에 찾아온 사랑, 그것도 이혼 후에 만난 새로운 사랑. 어떤 이야기일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64세 이미연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는 건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고 싶어서예요. 33년, 제가 전 남편과 함께 보낸 시간입니다. 결혼 첫날부터 우리는 달랐어요. 저는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인데 남편은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그런 점이 서로를 보완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차이는 깊은 골이 되어 갔어요. 주말마다 친구들과 만나고 싶어 하는 저와 달리 남편은 늘 집에만 있길 원했어요. 제가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때마다 못마땅해했고 퇴직 후에는 더 심해졌죠. 이 나이에 뭔 친구야,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돈 쓰는 습관도, 자녀 교육 방식도, 심지어 김치 담그는 방법까지 모든 게 달랐어요. 33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웃으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이혼을?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죠. 나이 들어 혼자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느냐고. 자식들도 처음엔 크게 반대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 지금까지 참았는데 좀 더 참아라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남은 인생 이렇게 가슴 답답하게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는 생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혼하고 처음 며칠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데 33년 동안 못마땅했던 그 사람의 밥숟가락 소리가 그리워지더라고요. 티격태격하면서도 늘 곁에 있던 사람이 없으니 너무 허전했어요. 처음으로 혼자 명절을 보냈을 때는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서운하다고 투정 부리면 투정대로 받아주고 아플 때 잔소리하면서도 병원에 데려가 주던 사람. 결국 그게 다 사랑이었나 싶어 후회도 많이 했죠. 무엇보다 경제적인 걱정이 컸어요. 퇴직금을 반으로 나누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으니까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그냥 참고 살 걸. 하면서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에 이런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요. 그리고 그 시작은 정말 우연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이미연님의 인생을 바꾼 그 운명적인 만남,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가로막은 첫 번째 난관은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채널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살포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혜 발굴,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드리는 이야기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다시 이미연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그날, 제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그것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요. 첫 한 달은 마치 해방된 것 같았어요. 이제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돼 하는 기쁨에 친구들도 만나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했죠. 하지만 그건 정말 짧은 환상이었어요.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생활비가 끊기자 통장 잔고가 눈 녹듯 줄어들더군요. 국민연금으로는 겨우 월세를 감당할 정도. 장보기도 무섭더라고요. 평생 가격표 한 번 제대로 안 보고 살던 제가 1,000원짜리 하나에도 한참을 고민하게 됐어요. 그런데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바로 시간이었죠. 하루가 48시간처럼 느껴졌어요. TV도 친구가 되지 못했고 집안을 떠도는 정적은 날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죠. 밤이면 더 심했어요. 혼잣말이 늘어갔고 가끔은 제가 미치는 건가 싶었죠. TV 소리를 최대한 크게 틀어놓고 잤어요. 옆집 눈치도 보이고 창피했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며느리는 연락을 끊었고 아들과 딸도 서서히 발걸음을 줄였죠. 명절에 찾아오던 발자국 소리도 사라졌어요. 손주들 사진 한 장 보는 것도 어려워졌죠. 그러다 진짜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약국에 가다가 발목을 접질렸는데 그때 처음으로 철렁했어요. 아, 내가 정말 혼자구나. 아픈 것보다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더 무서웠어요. 이혼만 하면 편할 줄 알았는데 매일 밤 이런 후회가 밀려왔어요. 33년 동안 매일같이 다투던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고 요양원은 어떻게 가야 하나, 앞으로 더 늙어가면 어쩌나 이런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죠. 그런데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제 인생에 이런 드라마 같은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요. 그것도 제가 가장 막막하다고 느꼈던 그날에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이미연님의 인생을 바꾼 그 운명적인 순간,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이에요. 한밤중에 갑자기 정전이 됐는데 당황한 나머지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죠. 위층 아래층 할 것 없이 다들 복도로 나와 있었어요. 그때 윗집 김형배 씨와 처음 마주쳤죠. 아, 1502호 사신 분이시죠?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보니까 1시간은 걸린대요.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그동안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대화를 나눈 건 처음이었죠. 이웃들과 함께 1층 로비에서 기다리는데 형배 씨가 편의점에서 사온 생수를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이분이 이렇게 다정한 분이라는 걸. 그날 이후로 달라졌어요. 아침 산책할 때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건네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어색한 침묵 대신 날씨 이야기라도 나누게 됐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파트 게시판에 주민 등산 모임 공지가 붙었어요. 망설이다가 참석했는데 거기서 형배 씨를 다시 만났어요. 알고 보니 그분도 3년 전에 이혼하신 분이더라고요.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 살고 있고 저처럼 혼자 지내고 계셨죠. 등산하면서 나눈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퇴직 후의 외로움, 자식들과 멀어진 적막함. 그분의 이야기가 마치 제 이야기 같았어요. 산에서 내려온 뒤엔 다 같이 식사를 했는데 형배 씨가 제 곁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아니,
어쩌면 일부러 마주치려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침 산책 시간에 우연히 만나고 장 보러 가는 길에 우연히 마주치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분도 저를 보려고 일부러 그 시간에 나오셨대요.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웠어요. 이웃들의 시선도 걱정됐고 무엇보다 이 나이의 설렘이라니 그게 가장 두려웠죠. 하지만 형배 씨는 달랐어요. 어느 날은 제가 큰 박스를 들고 힘겹게 현관문을 여는데 마침 지나가시다가 도와주셨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녁 드셨어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단둘이 식사를 했죠. 아파트 앞 작은 백반집에서. 일주일 후 제가 독감에 걸렸어요. 아파트 단지 채팅방에 약국 좀 다녀와 달라고 부탁했는데 뜻밖의 형배 씨가 먼저 답장을 주셨어요. 얼마 뒤 문 앞에 대추차와 죽 그리고 약이 놓여 있더라고요. 어제 기침 소리가 들려서 걱정됐습니다. 드시고 얼른 나으세요. 쪽지를 읽는 순간 왈칵 눈물이 났어요. 33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한 마음이었거든요.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주말마다 등산 모임에 나가고 시장도 함께 가고 처음으로 영화관에 갔을 땐 얼마나 떨리던지 손잡는 것조차 어색했어요. 마치 첫사랑을 시작한 10대처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형배 씨가 연락이 끊겼어요.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나갔는데 안 보이시더라고요. 문자도 전화도 안 받으시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나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이제 질리신 걸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죠.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드디어 형배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더라고요. 독감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고열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서 연락도 못했대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죠. 형배 씨는 여전히 열이 조금 있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어요. 많이 걱정하셨죠. 전화도 못 드리고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확 무너져 버렸어요.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신 모습을 보는데 그동안 쌓아두었던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죠. 형배 씨, 저 많이 걱정했어요. 앞으로는 아프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잘 돌봐드릴게요. 제가 먼저 고백을 해버렸어요. 그러자 형배 씨가 힘없이 웃으시더니 간호사에게 뭔가를 부탁하셨어요. 간호사가 가져온 건 작은 반지였죠. 사실 이걸 전해드리려다가 쓰러졌어요. 이미연 씨, 우리 결혼할까요? 그 순간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우리 앞에는 예상치 못한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과연 이미연 씨와 형배 씨의 사랑을 가로막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독감이 다 나은 뒤에도 형배 씨는 매일 저를 찾아왔어요. 퇴원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저한테 오는 거였대요.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실히 알게 됐죠.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새 사람을 만난다더라. 라는 말들이 들려왔죠. 처음에는 주민들과 마주치는 게 무서웠어요. 등산 모임에도 나가기 꺼려졌고 형배 씨와 만날 때도 몰래 만나게 됐죠. 다른 동네 카페에서 만나거나 멀리 나가서 데이트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배 씨가 제 손을 꼭 잡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못됐나요? 당당하게 만납시다. 이 나이에도 사랑하면 안 되나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맞아요. 우리가 뭐가 잘못됐나요? 하지만 또 다른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자식들이었죠. 제 딸이 먼저 눈치를 챘어요. 어느 날 집에 찾아와서는 엄마,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형배 씨를 만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딸은 조용히 듣더니 한참 만에 말하더군요. 엄마도 이제 행복해야죠. 근데 오빠한테는 제가 이야기할게요. 아들한테 연락이 온 건 일주일 뒤였어요. 처음에는 화를 내더니 이내 한숨을 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엄마가 선택하신 거니까. 형배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미국에 있는 아들이 한국에 들어온다고 했대요. 아버지의 재혼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비행기 표를 끊었다더군요. 그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자식들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의 선택을 받아들여 줄지. 잠도 못 자고 며칠을 뒤척였죠. 하지만 형배 씨는 달랐어요.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 주셨죠. 우리가 잘 살면서 보여주면 돼요. 자식들도 부모의 행복을 바랄 거예요.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조금씩 용기가 생겼어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게 됐죠. 형배 씨와 손잡고 동네를 산책하고 함께 장도 보러 다녔어요. 이웃들의 수군거림도 차츰 줄어들었고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거울을 보게 되고 옷차림도 신경 쓰게 됐죠. 형배 씨가 좋아하는 요리를 배우려고 요리 학원도 다니고 까맣게 잊고 있었던 설렘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이 나이에도 사랑이 될까 하는 걱정은 이제 없어요.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서로의 지난 날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형배 씨의 전 부인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형배 씨의 전 부인은 왜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은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였어요. 형배 씨와 제가 장을 보고 있는데 마주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형배 씨의 전 부인이었어요.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는데 뜻밖에도 그분이 먼저 말을 건네시더라고요. 잘 지내시나요? 생각보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알고 보니 그분도 지금은 평온한 삶을 찾으셨대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만남이 오히려 저희에게는 큰 용기가 됐어요. 형배 씨는 그날 저녁 제 손을 꼭 잡더니 물으시는 거예요. 미연 씨, 우리 이제 정식으로 시작할까요? 준비해온 반지를 건네시는데 손이 떨리고 계시더라고요.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양가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재혼 이야기를 꺼냈죠. 처음에는 다들 반대했어요. 특히 형배 씨의 아들이 크게 화를 냈죠. 아버지,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그냥 지금처럼 사시면 안 되나요? 제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이 나이에 재혼이라니요. 그냥 편하게 사세요. 하면서 말리더라고요. 딸아이만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죠.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식들을 설득했어요. 형배 씨와 저는 매일 통화하면서 서로를 다독였죠. 우리가 잘 살면서 보여주자는 말로 힘을 냈어요. 그러다 큰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제 아들 부부가 집에 놀러 왔는데 마침 형배 씨가 방문했던 거예요. 형배 씨가 손수 만든 김치찌개를 끓여주셨는데 그걸 먹은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더니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왜 이분을 선택하셨는지. 그 후로 자식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형배 씨의 따뜻한 마음씨,
저를 생각하는 진심이 전해진 걸까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하지만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됐죠. 자식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고, 특히 며느리가 웨딩드레스 쇼핑을 도와줬어요. 젊었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들을 이 나이에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죠. 그날 형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던 게 아직도 생생해요. 미연 씨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남은 인생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형배 씨와 함께라면 앞으로의 시간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순간만큼은 제 나이도 잊은 채 새색시처럼 부끄러웠죠. 하객들이 많진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오히려 적은 하객 덕분에 더 진심 어린 축하를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결혼식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과연 그날의 깜짝 손님은 누구였을까요?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결혼식 날 아들이 뜻밖의 소식을 전해줬어요. 전 남편도 저희 재혼 소식을 듣고 축하한다는 말을 전했다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그 말을 들으니 마음 한켠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었죠. 형배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데 그제야 진정한 새 출발을 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는 작은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서로 긴장한 듯 조용히 있다가 형배 씨가 먼저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우리 참 첫날 밤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새로 꾸민 집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화분들로 가득했어요. 형배 씨가 며칠 전부터 하나씩 준비해뒀대요. 미연 씨가 식물 좋아하는 거 기억하고 있었어. 그 말을 듣는데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녁은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젊은 세댁처럼 어설프게 라면을 끓이는데 형배 씨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야 하면서 행복한 표정으로 먹더라고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지난 날들, 아픈 기억들,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 마치 처음 만난 연인처럼 설레면서도 오랜 친구처럼 편안했죠. 미연 씨,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이네. 형배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다음 날 아침 형배 씨가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놨더라고요. 서툴게 구운 계란말이, 모양이 예쁘진 않지만 정성스럽게 담은 반찬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앞으로 매일 이렇게 해줄게. 수줍게 웃는 형배 씨의 모습에 나도 잘할게요 라고 답했죠. 서로 어설프지만 그래서 더 특별한 아침이었어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침마다 함께 산책하고 장도 보고 사소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죠. 특히 저녁 시간이 좋아요. 형배 씨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든 다 들어주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화분에 물을 주다가 실수로 바지에 물을 쏟았는데 형배 씨가 수건을 가져오면서 우리 미연이는 실수해도 귀엽네 하고 놀리는 거예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지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졌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과연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방해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형배 씨가 갑자기 미국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 이유를 물어보니 아들 내외가 아이를 낳았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손주를 보러 가자고. 처음엔 망설여졌어요. 해외여행은 젊었을 때도 몇 번 안 가봤는데. 그런데 형배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하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새로운 인생 시작한 거잖아. 같이 가서 손주도 보고 아들 며느리도 만나고 여행도 하자. 용기를 내서 가기로 했어요. 미국에 도착하니 아들 내외가 마중 나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며느리가 저를 친엄마처럼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갓 태어난 손주를 안아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 달 동안 아들네에서 지내면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걸. 그리고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곁에 있다는 걸요. 형배 씨는 손주 돌보는 것도 척척이더라고요. 아기 기저귀 갈아주고 젖병 소독하고 서툴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아들도 아버님이 이렇게 자상하신 줄 몰랐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귀국하고 나서 우리의 일상은 더욱 특별해졌어요. 매일 아침 형배 씨가 만들어주는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함께 등산도 가고 시장도 가고 가끔은 형배 씨가 우리 미연이라고 부르면서 장난치듯 안아주기도 해요. 물론 힘든 순간도 있어요. 서로 살아온 세월이 다르니까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죠. 그래도 이제는 달라요. 티격태격해도 금방 화해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해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아파트 노인회에서 올해의 모범부 부상을 저희가 받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 저희를 보면서 용기를 얻은 분들이 많았대요. 이 나이에도 새로운 사랑이 가능하구나 하고요. 형배 씨가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게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 않냐고. 맞아요. 저도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요즘은 형배 씨랑 취미 생활도 같이 해요. 도자기 교실도 다니고 등산 모임에서는 산행 도우미로 봉사도 하고 서로가 서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형배 씨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더라고요. 집 앞 텃밭에 제가 좋아하는 꽃들을 잔뜩 심어 놓은 거예요. 우리 사랑도 이 꽃처럼 계속 피어나자면서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요즘 표정이 너무 좋아요. 첫사랑하는 소녀 같다고. 맞아요. 저는 지금 첫사랑의 설렘과 깊은 사랑의 편안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어요.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걸.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걸요. 앞으로도 형배 씨와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길 망설이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고. 용기 내어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봄도 곧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경기도 성남의 이미연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이미연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혜 발굴이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댓글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